여러분 안녕하십니까? YTN 시청자를 위한 옴부즈만 프로그램 시청자의 눈입니다. 먼저 뉴스 진단 시간입니다. 이번 주엔 세월호 참사 수사 관련 보도를 모니터했습니다. 강혜원 시청자 평가원과 사회부 권민석 기자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강혜원 평가원, YTN의 보도 보셨을 텐데요. 어떻게 생각하셨습니까? 네,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 지도 2달째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여전히 실종자 수색 작업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진상규명을 위한 검찰 수사는 유병언 회장 검거가 늦어지면서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는 느낌입니다. 세월호 참사와 관련한 최근 YTN 보도를 살펴보면 보건복지부가 마련한 재난의료 지원 확대 방안 등의 정부 대책과 유병언 회장을 검거하기 위한 검찰의 수사 상황 보도, 또 처음으로 열린 관련자들에 대한 재판 소식 등이 주요 이슈로 다루어졌는데요. 당초 검찰이나 언론의 예상보다 유 회장 부자의 신병 확보가 지연되면서 사건에 관련된 논의가 유 회장 검거와 관련된 이슈로 집중되고 있습니다. 이번 참사와 관련해서 재난대책에 대한 총체적인 재정비를 비롯한 철저한 수사를 통한 원인 규명에 대한 요구가 큰 만큼 사고 원인에 대한 조속한 진상규명이 이루어져야 하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검찰이 금수원 수색 등에 있어서 초반부터 강경한 태도를 보이지 못한 이유는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예, 권민석 기자. 강혜원 평가원께서 여러 가지 이야기 해주셨는데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네, 검찰이 수사 초기에 유병언 일가의 조직적인 저항을 미처 예상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검찰 관계자의 초반 발언들을 보면 짐작할 수 있는데요. 인천지검 관계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유병언 회장이 종교 지도자이자 그룹 회장이란 사회적 지위가 있는 분인 만큼 수사에 협조할 것으로 믿는다. 세월호 참사가 워낙 위중하기 때문에 유병언 씨의 운신의 폭이 크지 않을 거라고 근거 없이 낙관한 겁니다. 유병언 씨 역시 초반 변호사를 통해서 책임을 통감하고 수사에 협조하겠다고 밝혀서 검찰을 안심시켰습니다. 또 100억 원을 내겠다 이렇게 밝히면서 사정당국을 교란시키는 동시에 치밀하게 수사 대응 계획을 짰습니다. 여기에 현혹돼서 검찰이 다소 방심한 게 아니냐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사이에 유병언 일가는 모두 소환에 불응한 채 도망쳐버렸습니다. 그럼 이때라도 검찰이 퍼뜩 정신을 차리고 심기일전했어야 하는데 얼마간 안일한 대응이 이어졌습니다. 금수원 압수수색을 놓고 검찰이 몸을 사리는 모습을 보인 건데요. 구원파 신도들이 순교까지 외치면서 결사항전을 부르짖자 주춤한 겁니다. 금수원에 들어갔다가 소득 없이 물리적 충돌만 빚으면 저들이 얘기하는 종교 탄압 프레임에 갇힐까 봐 주저한 겁니다. 유병언 일가가 구원파의 조직적인 비호를 받으며 치밀한 도주국을 벌일지도 검찰이 예상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검찰의 잇따른 소환 통보가 모두 불발로 돌아간 뒤에도 검찰은 자신감을 잃지 않았습니다. 검찰 관계자가 이렇게 말한 적도 있습니다. 유병언 일가가 금수원 안에 있을 때가 문제지 금수원을 빠져나오면 체포하는 건 시간 문제다. 구원파의 조직력을 우습게 본 거죠. 이 때문에 유병언 일가에게 너무 많은 여유를 주게 돼서 이 상황이 지금까지 이르게 된 겁니다. 요컨대 근거 없는 낙관이 수사를 늪에 빠뜨렸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권민석 기자께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강혜원 평가서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네, 세월호 사건 이후 사회 곳곳의 안전불감증에 대해서도 그 심각성에 대해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는데요. 해양경찰청이 해체되고 국가안전처가 신설되는 등 정부 조직에도 대규모 개편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무엇보다 사건의 원인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이 이루어져야 추후에 원활한 대책 마련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이번 참사에 대한 꾸준한 관심이 필요해 보입니다. 사건 직후에 일선의 구조인력들은 물론 안전행정부와 청와대를 포함한 지휘체계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문제제기가 이루어져 왔는데요. 직접적으로 사고의 원인을 제공한 청해진 해운에 대한 철저한 책임 규명이 이루어져야 하겠지만 장기적으로는 이외에 여야가 지적하고 있는 관피와 척결이라든지 안전점검에 대한 도덕적 해이 등 현재까지 지적된 문제들에 대한 차분한 분석과 후속 보도가 꾸준하게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사건 이후 2달이 경과한 상황에서 검경이 수사에 착수한 이후 현재까지 밝혀낸 문제들에 대해서도 간략히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강혜원 평가원께서 총체적인 문제들을 다 짚어주셨는데요. 권민석 기자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네, 사정당국 수사가 시작된 이후로 너무 많은 문제가 한꺼번에 튀어나왔습니다. 무엇보다 세월호 참사를 유발시킨 해운업계의 거대한 카르텔이 만천하에 드러났는데요. 세월호 선사인 청해진 해운이 수시로 저지른 불법 행위를 전혀 막지 못했고 오히려 감독권을 가진 기관까지 짬짬이를 한 겁니다. 청해진 해운은 세월호를 일본에서 들여와서 증축을 했는데요. 사람을 더 많이 태워서 이윤을 남기려고 객실을 늘렸습니다. 이 때문에 전체 무게가 수백 톤씩 증가해서 배의 복원성이 감소했는데도 감독당국인 한국성급은 이상 없음 판정을 내렸습니다. 또 선박의 균형을 잡아주는 평형수를 멋대로 줄이고 과적을 일삼았는데 세월호가 인천과 제주 구간을 240일에 운항하는 동안 139회 과적을 저질렀습니다. 이렇게 해서 선임료 29억 원을 불법으로 취득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누구도 제동을 걸지 않았습니다. 되레 불법을 눈감아주고 입속을 챙기기 바빴습니다. 세월호에 화물을 싣던 말단 하역업체는 물론 해운조합과 해양항만청까지 힘을 보탰습니다. 청해진 해운과 이들 사이에 뇌물이 오가는 등 불법 행위가 속속 드러나고 있죠. 줄줄이 검찰에 불려가서 수사를 받고 구속영장이 청구되고 있습니다. 해경도 역시 부실한 구조뿐만 아니라 평소 세월호를 관리하지 못한 책임도 드러났습니다. 세월호의 운항관리 규정을 제대로 검증하지 않은 채 승인을 해줘서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또 해양수산부 청해진 해운이 20년 동안 인천 제주 구간을 독점 운항할 수 있도록 특혜를 제공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결국 항만업계 전반을 해수부 출신 인사들, 즉 해피아, 관피아가 장악하면서 자정 능력을 상실했기 때문에 총체적 부실이 잉태된 건데 검찰 수사로 그들의 비리가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네, 권민석 기자와 강혜원 평가원과 함께 세월호 참사 수사 관련 보도에 대해서 뉴스 진단 시간에 모니터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이번엔 시청자들께서 직접 만든 프로그램을 소개하는 시간입니다. 교통안전공단에서 교통사고 없는 안전하고 행복한 대한민국 만들기 UCC 공모전을 열었는데요. 여기서 동상을 받은 작품 함께 보시겠습니다. 지상파 DMB 채널인 YTN DMB 프로그램을 평가하는 내가 본 마이티엔 순서입니다. 이번 주엔 스포츠24와 비바 월드컵 올라 브라질에 대한 김정수 평가원의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마이티엔 시청자평가원 김정수입니다. 뜨거운 여름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계절과 잘 어울리는 월드컵도 4년 만에 다시 시작됩니다. 우리에게 월드컵에 대한 가장 큰 기억은 아마도 2002년도 월드컵일 것입니다. 우리도 할 수 있다는 자신감, 우리 안에 있었던 성숙한 시민의식을 확인하고 느꼈던 자부심, 모두가 하나 되어 응원하며 느낄 수 있었던 뿌듯함, 이 모든 것이 어우러져 어느 때보다 즐거웠던 월드컵으로 기억됩니다. 2014년도에 맞이한 월드컵은 여러 가지 큰 사고를 지나고 있는 우리 국민들에게
축제처럼 다가오기는 힘들 것입니다. 하지만 아픈 마음을 조금이나마 치유해 줄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마이티엔의 대표적인 스포츠 프로그램인 스포츠24부터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스포츠24는 국내외를 넘나들며 스포츠에 대한 뉴스와 정보, 그리고 재미까지 주는 방송입니다. 본 방송이 다른 스포츠 프로그램과 가지는 가장 큰 차별성은 구성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채로운 코너 중에서도 3인의 예측 승부 3세판이라는 코너를 통해서 승패의 예측과 이에 대한 전문가의 평은 스포츠를 잘 모르는 사람들도 쉽게 그 재미에 빠져들게 합니다. 그래서 스포츠에 대한 관심을 더욱 배가시키고 있습니다. 또한 타 방송의 스포츠 프로그램이 정보 전달에 초점이 맞추어져서 일반 뉴스처럼 진행되고 있다면 마이티엔의 스포츠24는 스포츠 전문가가 출연하여 깊이 있는 설명과 분석이 함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3인의 축구 전문가들이 미리 보는 브라질 월드컵 특집이라는 주제로 방송되었습니다. 방송은 이번 월드컵 선수단의 특징을 설명해주고 홍명보호의 숙제와 아쉬움을 짚어주었습니다. 뒤이어 첫 골의 주인공을 각자의 전문가들이 예측하며 월드컵에 대한 흥미를 높여주었습니다. 조별리그 예선 1, 2, 3차전에 대한 전문가의 예측 승부와 각 나라의 강점과 약점을 설명해 주어서 월드컵을 앞두고 잘 몰랐던 다양한 정보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서도 내용이 지나치게 전문적이거나 어렵지 않았고 방송 진행도 편안하고 자연스러워서 방송을 시청하는 입장에서도 편안하게 볼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대한민국의 최종 성적을 예상해보는 순서에서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냉철한 의견을 보여주었던 점은 객관성을 가진다는 점에서 신뢰감이 갔습니다. 하지만 조금 아쉬웠던 점도 있었는데요. 러시아, 알제리, 그리고 벨기에에 이은 예선전 경기 결과 예측이 연속해서 반복되다 보니 비슷한 형식으로 이어지게 되었고 세 번째 반복되었을 때에는 조금 지루하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월드컵 경기 전에 한 번씩 나누어서 예측해 봤다면 더욱 방송을 보는 재미와 집중력이 높아졌으리라 생각됩니다. 그리고 스포츠 경기라는 것이 이기거나 지는 것이지만 지나치게 승패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 월드컵 특집에는 승패에 관계없는 월드컵 경기 그 이면의 이야기를 많이 볼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스포츠24 월드컵 기간 동안 더욱 풍성한 월드컵 소식 전해주시길 바라면서 더욱 재미있고 유익한 방송 기대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지난주 YTN 스페셜에서 방송한 비바 월드컵 올라 브라질에 대한 내용입니다. YTN 스페셜은 이번 월드컵을 맞이해 월드컵을 개최하는 브라질에 대한 내용을 주제로 방송하였습니다. 월드컵 경기를 앞두고 재미와 흥미를 줄 수 있었으며 특히 브라질의 축제 분위기를 느낄 수 있는 시기적절한 방송이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방송은 단순히 월드컵에 관한 내용뿐만 아니라 브라질의 예술, 문화, 사회 모습 등 다양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 중에서 브라질이 축구를 잘하는 이유로 말한 축구에 대한 그들의 열정과 더불어 이를 뒷받침해 줄 수 있는 유소년 축구 클럽, 그리고 체계적인 교육은 부럽기도 하면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를 놓치지 않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언제나 다양한 주제로 깊이 있는 방송을 하고 있는 YTN 스페셜. 앞으로도 더 큰 애정과 관심을 갖고 지켜보겠습니다. 이번 순서는 시청자들의 지적사항을 정리한 모니터 보고 시간입니다. 지난주 총리와 내각 인사를 앞두고 YTN에서도 관련 뉴스를 여러 차례 보도했습니다. 그런데 인사 발표 시기에 대한 예측 보도가 자주 빗나가서 뉴스의 신뢰도를 떨어뜨린다는 시청자들의 지적이 있었습니다. YTN에서는 지난 9일 아침 뉴스 시간에 주요 뉴스로 이르면 오늘 후임 총리를 발표할 거라고 보도했습니다.
그런데 자막에는 내일 발표라고 표기를 했고 취재기자는 국무총리 인선 결과가 이번 주 내에 나올 것으로 알려졌다라고 전했습니다. 이처럼 총리 인선 발표 시기가 3가지로 보도가 돼서 헷갈리고 그나마도 예측이 빗나갔습니다. 또 지난 11일에는 이르면 오늘 후임 장관 인선을 단행한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나 이날 후임 장관들에 대한 인사 발표는 없었습니다. 시청자들은 비록 이르면이라는 단서를 달긴 했지만 자꾸 빗나가는 예측 보도로 뉴스 신뢰도가 떨어질 수도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지난 11일 아침 뉴스 시간에 한국 대표팀이 속한 월드컵 H조 4나라의 평가전 전적을 보도했는데요. 평가전 전적 그래픽이 화면 오른쪽 하단의 날짜, 시간, 날씨 그래픽에 가려서 제대로 보이질 않았습니다. 시청자들은 평가전 전적 그래픽을 조금 위로 올리거나 날짜, 시간, 날씨 그래픽을 잠시 빼야 했다며 시청에 불편이 없도록 해줄 것을 바랐습니다. 지난 11일 북한이 민요 아리랑을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으로 등재하기 위해서 심사를 신청했다는 기사를 보도했는데요. 북한이 신청한 것은 아리랑 민요인데 뉴스 화면에는 북한의 집단체조인 아리랑 공연이 나왔습니다. 북한이 아리랑 공연을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으로 등재한 것으로 오인할 수 있는 만큼 화면 편집에 좀 더 신경을 써야 하겠습니다. 언론 전문가로부터 우리 언론의 문제점과 발전 방향 등을 들어보는 매체 비평 시간입니다. 오늘은 최은경 한양대학교 교수로부터 6.4 지방선거 후 우리 사회와 언론이라는 제목의 논평 들어보시겠습니다. 지난 6월 4일은 전국 동시 지방선거가 있었습니다. 1995년 시작된 이래 6회를 맞이한 지방선거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 의원을 뽑는 선거입니다. 19세 이상의 성인이라면 누구나 보통선거, 평등선거, 직접선거, 그리고 비밀선거 원칙에 따라 투표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올해는 시도지사, 구시군의장, 시도의회의원, 구시군의회의원, 광역의원 비례, 교육의원, 그리고 교육감 선거까지 모두 7개의 선거가 동시에 진행되었습니다. 선거는 민주주의 꽃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대통령 선거와 국회의원 선거, 그리고 지방의원과 지방자치단체장을 뽑는 선거가 있습니다. 국민을 대표해 나라를 이끌고 정치를 하며 지역의 주민을 위해 일할 대표자를 뽑는 선거 제도가 마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방선거의 경우는 대통령이나 국회의원 선거와 달리 일정 자격을 갖춘 외국인도 투표를 할 수 있습니다. 예컨대 지방선거는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4년 동안 지역 주민을 위해 일할 대표자를 스스로 뽑는다는 의미를 더욱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처음으로 사전투표제가 도입되었습니다. 사전투표는 과거 부재자 투표 방식을 개선한 것으로 투표자가 별도의 부재자 신고 없이 선거일 전 5일부터 이틀까지 전국의 사전투표소에서 투표를 할 수 있게 한 제도입니다. 투표자가 거주 중인 곳에서 별도의 신고 절차 없이 투표를 할 수 있게 하는 절차가 간소화됐기 때문에 유권자 입장에서 편리한 제도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런 지방선거에서는 가림막이 없는 신형 기표대가 도입되었습니다. 덕분에 투표를 독려하기 위해 시작되었던 투표장에서의 인증샷 문화도 비밀투표 원칙을 지키는 범위에서 가능하도록 개선되었습니다. 사실 지방선거는 다른 선거와 달리 한 번의 투표에서 뽑아야 하는 대표가 많다 보니 국민들이 관심을 갖고 후보자의 자질과 공약을 꼼꼼히 보지 않으면 진정한 정책 선거를 기대하기 힘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언론은 다른 선거와 마찬가지로 유권자들에게 후보자와 정당에 대한 정확하고 공정한 정보를 전달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4월 16일 발생한 세월호 침몰 사고로 나라 전체가 슬픔과 분노 그리고 실망을 떨치기 어려웠고 이러한 민심은 이번 지방선거 결과에도 영향을 주었습니다. 사실 국민들은 여전히 세월호 희생자들과 유가족을 위해서라도 정부가 사고의 원인을 명확히 규명하고 책임자를 공정하게 처벌해 주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6월 4일 지방선거 이후 우리 언론은 이번 지방선거의 승자와
패자를 나누는 일에 지나치게 집중하고 있습니다. 지역별로 승리한 후보자와 당에만 관심을 갖고 지지하는 정당과 정치적 이념이 다른 당선자에 대해서는 객관적 평가보다는 추측과 전망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일부 언론은 7월 30일에 있을 보궐선거를 정당 배틀 같은 이벤트로 만드느라 분주해 보이기도 합니다. 이번 지방선거는 예기치 못한 세월호 참사로 인해 여느 선거 때와 달리 차분하게 진행된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언론만큼은 국민들이 꿈꾸는 대한민국이 무엇인가를 진지하게 듣고 그것을 정부와 국회에 집요하게 묻고 전달했어야 하는 것은 아니었을까 아쉬움도 듭니다. 또한 일부 후보자들에 대한 루머와 비방을 보도하느라 국민들이 지방의 대표들을 선출하기 전에 반드시 알아야 할 정보가 축소 보도된 것은 아닌지 돌아봐야 합니다. 언론은 선거 결과를 정치적으로만 해석하기보다 이번 지방선거가 지방의회 정치 발전에 어떤 의미를 줄 수 있는지, 그리고 당선자들의 공약은 앞으로 지역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관심을 갖고 보도해야 할 것 같습니다. 민주주의 정치에서는 누가 대표자로 선출되는지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하지만 국민을 대신해 대표자를 감시하고 견제하고 국민이 정치에 참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장을 마련할 수 있는 언론이 필요합니다. 국민들은 자극적이고 의미 없는 사건을 보도하며 경쟁하는 뉴스보다는 수구의 민주주의를 고민하며 실천하는 언론을 원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시청자의 눈은 시청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YTN 홈페이지 시청자 의견 코너에 글을 남겨주시면 좀 더 정확하고 공정한 방송을 만드는 데 참고하겠습니다. 이번 주 순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